안녕하십니까. 버럭도시농부입니다. 방금 제가 방제를 하고요. 지금 이제 또 한 상태를 한번 둘러보러 나왔는데, 우박을 맞은 사과들이 더 이상 진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반점이야 생기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도리고요. 여기서 더 이상 병충해로 전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통틀어서 저희 가온에 이렇게 이제 풀을 이제 이렇게 다 승용 예초기로 풀을 다 뱄는데요. 오늘은 이 풀을 베고 나서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응애약을 한번 살포를 해 주시는 게 가온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응애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나무 이파리 초기 증상에는 앞쪽으로 기생을 하다가 이제 성충이 되면 이파리 쪽으로 넘어오는데, 우리가 월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겨울철에 거의 뭐 한 3, 4월까지는 이제 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4월 말 5월 초순부터 이제 성충이 돼서 알에서 이제 깨어나는 그런 상태의 응애가 있는데, 쉽게 이렇게 우리가 넘길 수가 있겠지만 응애에 한번 이렇게 감염이 되면 심하면은 갈반 증상이 와서 낙엽이 떨어지고 내년에 꽃눈 분화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미리 방제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을 이렇게 제초를 하고 나면, 풀을 깎고 나면 항상 응애약을 그 다음날 아니면 늦어도 2, 3일 후에는 응애약을 살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본 방제와 응애약을 혼용을 해서 이제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를 했고, 그래서 응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사과나무 병충해는 이론적으로는 수백 가지가 있죠. 수백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과나무의 그 병균이라는 것은 한 40여 가지 된다라고 합니다. 40여 가지 된다라고 하는데, 사과나무에서 그 발생하는, 쉽게 말해서 좀 피해가 우리에게 좀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병충해는 사과응애, 여러분들 많이 그 사과응애 보셨죠? 그리고 전박이응애, 뭐 진딧물 중에서 사과혹 진딧물, 사과굴라방, 사과애모 무늬 잎말이 나방, 은무늬 굴라방, 말매미, 노린재유, 이런 그 병충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충해에 중점을 둬서 우리가 또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눈에 보이지가 않고 나중에 눈에 보일 때는 이미 시기를 좀 늦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밭이 이제 적과는 마치고 도장지 정리도 어느 정도 다 마쳤습니다. 어느 정도 마치고 최대한 햇빛과 약재 방제, 통풍에 도움이 될 정도로만 이제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저는 대부분 나무를 크게 이렇게 뭐 자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올해는 제가 지금 첫과량이 많은데 이제 2차 적과를 통해서 좀 솎아내기를 솎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사과가 무지하게 많이 열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열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고, 또 사과가 이렇게 알이 이제 점점 이렇게 굵어지는 시기에 이렇게 접어들어서 도장지 문제에 대해서 인상가지도 살포를 했고요. 그래서 응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수만 가지의 그 병충에서도 응애의 알은 적색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색으로. 그리고 둥글납작하죠. 그래서 겨울철 가지에 분기부나 겨울 눈, 기부 쪽에서 이제 알의 형태로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해서
사과나무가 꽃이 피는 시기, 즉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이 다가오면 알에서 부화가 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저번에 그 응애약을 이미 한번 살포를 했고요. 오늘 응애약을 살포를 한 것은 이렇게 그냥 바닥에 풀을 깎고 나면 응애약을 방결합니다. 왜? 응애가 사과나무 이파리보다 풀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풀에 자생하고 있는 응애가 있다라고 치면 풀을 깎아버리면 사과나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응애를 약을 살포를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응애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대처를 하지 못하냐면 항상 늦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띄는 게 늦게 띄는 거죠. 눈에 쉽게 띄게 되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띄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늦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약충은 이론적으로는 뭐 유충, 그 다음에 제1 약충, 제2 약충 형태로 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했을 뿐이고 쉽게 말해서 경험은 아직 하지 못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주로 화총 아랫잎이라 그러면은 이런 쪽에서 응애가 처음에 자생을 합니다. 자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응애가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면은 이제 그때는 좀 늦었죠. 그때는 늦었고 그래서 항상 이파리 뒷면 부분에 서식을 하고요. 잎을 가위를 합니다. 알에서 부화한 약충은 보통 2, 3주가 지나면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되면 수컷, 쑥놈은 황적색이 되고 암컷은 계란형이 돼 가지고 암적색보다는 수컷이 몸이 좀 홀쭉합니다. 몸이 홀쭉하고 다리가 다소 긴 편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길고 홀쭉한 놈은 쑥놈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암놈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컷은 성충이 되면은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산란을 해버립니다. 그때 되면 더 늦겠죠. 그래서 성충은 연간 한 7번, 7, 8세대 정도 발생을 하고요. 연중 사과의 응애는 발생의 최정성기는 7, 8월달이 되겠죠. 비도 오고 고온 다습하고 이럴 때가 되는데 암컷들은 9월달 하순이 되면 이제 월동을 위한 산란기를 합니다. 산란을 시작하고 10월 중순 이후에는 대부분 이렇게 나무 이제 주지 기둥 쪽에 산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병충이라는 거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발생이 됐다라고 치면은 좀 늦은 감이 있고 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겨울에 뭐 1월달, 2월달, 3월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계유를 그렇게 방제를 해서 나무에 그 기둥에 붙어있는 주지에 붙어있는 그런 병충해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항상 그 기둥뿌리 쪽에 약재를 방제를 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응애는 한 5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살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피는 개화기부터 4월달까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두서너 번 이렇게 살포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론적으로 그 사과나무 잎 쉽게 말해서 응애의 정밀도를 평균 밀도를 조사해 보면 6월 달에는 한두 마리 7월 이후에는 3마리 4마리 이상이 되면 무조건 약재를 살포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쉽게 말해서 눈에 띄면은 바로 약을 살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발생 시기가 3월 하순부터 한 60에서 60배 정도 앞에서 언급해뒀지만 기계유를 살포를 하고 기계유를 살포하는 이유는 알에서 성충이 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계유를 살포를 하는데 기계유를 살포를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류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응애 방해하는 데 상당히 좋은데 기후가 건조하고
요즘같이 고온이 지속될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온에 이제 활발하게 성충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수 시설이 있거나 이런 거는 이제 물을 자주 주라는 얘기인데, 수간 내부에, 나무에 이렇게 수간 내부의 온도를 좀 낮춰주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도로변에 있는 과온이나 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자주 작동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지를 제거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사과나무에 이렇게 과일이 착과량이 많으면 응애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2차 적과를 통해서 저는 이제 적당량의 사과를 이제 착과량을 조절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방제를 했을 때 동일한 계통의 약재를 지속적으로 살포를 하시게 되면 약간의 이제 그 냉해가 쉽게 말해 냉해가 아니고 저항성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다른 약재하고 이제 이렇게 좀 섞어서 쳐주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응애의 천적은 이리응애입니다. 이리응애류. 응애도 종류가 많아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발육기간이 짧고 엄청나게 포식량이 많습니다. 이 응애는 금방 사과 이파리에 피해를 줘버리죠. 그래서 이런데 방제를 위주로 해서 응애약을 정리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두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풀을 제철하고 난 다음에는 응애약을 살포를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응애가 처음에는 잎 뒷면 쪽에 이런 쪽에서 발생을 하다가 성충이 되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앞면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실 때 사과의 앞면보다는 뒷면 쪽을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 금방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딧물도 뒷면 쪽이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확인이. 그리고 이렇게 신초 부분에, 특히 신초 부분에 확인을 더 해주시면 응애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도 되고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착과량이 많으면 응애 발생 빈도가 많아진다는 거,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응애에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회용 응애약보다는 안티맥이라는, 쉽게 말해서 그 한 통에 SS기 양으로 치게 되면 한 20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얼마 전에 농협에서 공급한 그런 그 응애류 약이 한 병에 45,000원인데 약재 한 병에 SS기 한 통 들어갑니다. 그러면 20번을 치려고 하면 별로 돈이 90만원 돈인데 상당히 고가죠. 물론 약의 성분은 이제 어떤 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15만원짜리 안티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20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번.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이기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항상 올해도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 가면 갈수록 어렵죠.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상당히 뭐 고전도 많이 하시지만 이론과 경험을 겸비를 하셔야 요즘에는 또 많은 또 도움이 되고 즉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슘제나 이런 영양제 같은 것도 실 때는 단독 살포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독 살포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과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한번 만져봐서 단단한지 말랑말랑한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이게 칼슘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그걸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박이 맞은 그런 과원에 대해서는 칼슘 살포를
조금 지양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병충해 재해에 많은 관심과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빨리빨리 대처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